이슈를 통한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대체육입니다. 이 미래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이 대체육. 과연 이 부분이 일시적인 흐름일지 향후에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의 트렌드가 될지 여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콩고기, 식물성 고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대체육이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이 채식주의자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도 꾸준히 이런 산업들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글로벌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대형 마트에서 돈육값이 10% 정도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옆에 차트를 보시면은 아래쪽이 도매가입니다. 도매가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을 고점으로 해서 사실은 약간 아래쪽으로 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매가와 약간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소매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마트에 반영되고 있는 동류값, 이 소매값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킬로그램당 6,200원대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대체제를 찾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패스트푸드 대표 업체죠. 맥도날드는 식물성 고기를 채택한 버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PLT라고 합니다. 이 버거, 바로 비욘드 미트의 식물성 이 패티를 적용한 버거가 될 텐데 캐나다 26개 이 영업점에서 본격적으로 한시적인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간밤에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비욘드 미트의 주가가 11%나 급등하는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의 또 상업성은 어느 정도가 될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미래탐험연구소의 이준정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참 많습니다. 콩고기, 식물성 고기, 일부에서는 가짜 고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요. 대체육이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고기를 대체하는 식재료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고기의 맛이나 식감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재료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요. 영양분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화지방이랄지 콜레스테롤 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지만은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각광받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사용이 되고 있나요? 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서양 요리에서 이제 고기 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리를 하는데요.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 햄버거 패티를 만들지 않습니까?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패티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미트볼이랄지, 피자 토핑 하는 거랄지, 케밥 이런 데랄지, 팝콘이랄지, 또 만두 속에도 들어가고요. 샌드위치, 스프, 소스,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돼지고기 내에서도 삼겹살을 좀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외부 이런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정도로 이렇게 대체육을 구워 먹는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거죠. 이걸 활용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패티 혹은 갈아 만든 고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이 개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차이점인데 우리 시장하고 이제 미국 서양 시장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우리는 주로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요리들은 이렇게 다른 고기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식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식재료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고기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식품이 개발이 된 건데 현재까지 시장 규모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그게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 그 비욘드 미트가 엄청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가총액을 보면요, 우리나라 돈 한 10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정도로 앞으로 전망이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한 1,400억 달러라고 예상하는데요. 그 근거는 중산층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경에는 한 50억 명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지금 평균 그 중산층의 인당 1년에 소비하는 육류의 양이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50 내지 60kg. 근데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연간 한 1조 4천억 정도 육류 시장이 있다고 보고요. 그걸 한 10% 대체한다고 보면 이제 1,4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1,400억인데, 이게 뭐 20%로 대체한다면 또 그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크기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전체 인구의 한 11%가 채식주의자라고 보는데요. 이 추세가 20%가 될지 25%가 될지에 대해서 또 역시 또 전망하는 사람마다 그 규모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채식주의자의 퍼센티지 이 11%는 전 세계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채식주의자가 열에 한 명이란 말씀이세요? 예,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아, 특히 그렇게. 그 최근에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좀 전망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네. 육류 시장 규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인구로 따져 아까 중산층 인구 2배로 늘어난다고 하고 보고 육류 시장이 2배로 그냥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면요. 육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 하는 게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육류를 생산하려면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면적이랄지 또 목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의 규모를 이런 게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류 값이 엄청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 시장 판매가가 호주산 실제 고기 등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비싼 값으로 팔리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팔리는 이유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육류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면은 공급이 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식물성 육류가 식물성 가짜 고기가 그것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미국 시장에서 비욘드 미트가 그렇게 시장 가치를 크게 보는 이유도 아마도 그런 요인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성인병을 예방하려는 그 움직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노인이 중심되는 노인 사회로 가기 때문에요. 의료진들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80대 고령 인구에서는요, 특히 심장 질환이랄지 직장암 이런 것들이 육류를 섭취하면 한 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육류 대신에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대체육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 가치를 차지하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미래탐험연구소의 이준정 대표였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가깝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다면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큰 그림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습니다. 뭐 곤충이 앞으로 우리 단백질원이 될 것이다. 뭐 식물이 이런 대체육을 만들면서 뭔가 대안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했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동물 윤리와 관련된 관심도 고조되고 있죠. 일단 시장이 커진다는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요 관련된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앞서 뭐 전환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신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라고 하는 그쵸.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는 이제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육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상태인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가 돼지열병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대체육 시장은 새로운 시장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태인데 그 선두 기업이 바로 이제 비욘드 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식물성 고기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제조하는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그 KFC라는 업체죠. KFC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비욘드 미트에서 생산한 식물성 치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했는데 완판 엔진들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완판 엔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흐름이고 이 제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식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이 오히려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 비욘드 미트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대체육이 뭐 이제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 것과 다르게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높다 보니까 하나의 트렌드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공모가가 25달러 정도 선에서 시작이 됐던 업체인데 7월 말 기준으로 239달러까지 주가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 가치라든가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 측면에서도 2017년에 3,258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018년에는 8,793만 달러로서 무려 16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올해는 전체로 2억 5,9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한 195%로 올해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욘드 미트의 이런 어떤 폭발적인 그 주가 상승과 실적이 다 그대로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비욘드 미트의 차트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바로 이제 240달러 부근까지 급등하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면 조정의 폭은 굉장히 적죠. 적은 상태에서 다시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비욘드 미트는 세계적으로 대체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으로 일단 우리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하나 이제 주목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임파서블 푸드라는 업체예요. 자, 이 업체는 이제 비욘드 미트의 경쟁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네. 임파서블 푸드는 일단 그 상장 이후에 이제 장외에서 3억 달러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한 20억 달러 정도 보다도 한 60% 이상 높게 형성이 될 정도로 임파서블 푸드도 그 대체육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업체는 이제 비욘드 미트하고는 다르게 프랜차이즈라든가 네.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런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B2B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임파서블 푸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욘드 미트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이 외국을 중심으로 해외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대체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몇몇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쵸. 또 부각이 됐었는데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이 있다면서요? 이제 조금씩 하나씩 부각이 되고 있죠.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를 분석을 드리면서 이제 대체육 관련주에 대해서도 제가 바이오제네틱스라는 종목을 한 번 정도 맞아요. 소개를 드린 바 기억나요. 있는데 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바이오제네틱스라는 종목 그리고 어제 올랐던 종목이 에스텍파마 같은 종목인데 그쵸. 저는 이제 바이오제네틱스를 일단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체육 시장 그 분야에서 최초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된 상태인데 네. 이 연구 중에 있는 이 제품들, 뭐 일명 위드바이오 코스팜과 레거헤모글로빈 말도 참 어렵습니다만 이런 제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제품들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 대체육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네. 만약에 제품이 나오고 하게 되면 대체육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제네틱스가 아마 국내에서는 선두적인 업체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어제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에스텍 파마입니다. 이 종목이 이게
이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규 철분 소재 이햄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대체육 원료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체육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언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그 관련 업체인 인트론 바이오가 가진 이햄 제조 기술과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인데 이 이햄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뭐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네. 봐도 참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헤모글로빈에 존재한 철분을 운반하는 헤메, 뭐 생체 이용률을 개선한 인공물질이라고 이렇게 말은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대체육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부품 정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텍 파마와 인트론 바이오가 같이 이러한 대체육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대체육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세분화 대비게 되면 BGF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그 이제 브랜드 헬로네이처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건 전문 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비건 전문 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물성 재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동물성 재료 성분들을 배제한 식료품부터 해가지고 생활용품까지 이런 제품들을 200여 개 정도 판매를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먹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생활적으로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같이 판매하는 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개발은 아니고 유통인 거죠, 그럼? 유통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에는 그렇게 반영은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육 관련주로서 약간의 이제 주가 흐름은 좀 있었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식물성 고기 제조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브랜드 론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샘표에서도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론칭을 시작하게 되면 움직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표 같은 종목군들도 대표적인 대체육 관련주 부각이 되고 있고 비욘드 미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동원 FNF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이제 대체육을 BNF에서 그 생산한 대체육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동원 FNF 같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죠. 너무나 크다 보니까 대체육을 중심으로 판매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는 영향이 별로 많지 않은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에 큰 흐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바이오제네티스를 선두해서 에스텍 파마, 그리고 네. 인트론 바이오, BGF 샘표, 그리고 동원 FNF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정말 이 대체육과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바이오제네티스, 그다음에 에스텍 파마, 그리고 샘표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인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비욘드 미트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네, 종목은 절대 지금 아직 아직은 그런 안 건 보이는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시세 어제 좀 많이 냈었잖아요. 그쵸. 좀 흐름 봐주세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세 종목 먼저 보게 되면요. 바이오제네티스, 그다음에 에스텍 파마,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앞서 마셨던 종목들인데 어제 에스텍 파마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바이오제네티스도 강세.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흐름 자체가 좀 약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에스텍 파마와 이제 관계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는 많이 가지는 않는 상태고요. 에스텍 파마가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가 강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바이오제네티스도 이제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닥을 쳤고 그리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제네티스는 이런 어떤 대체육을 개발을 완성을 하게 되면 네. 시세 분출이 그때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주목하는데 아직까지는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시세는 좀 약합니다. 지금 비욘드 미트하고 우리가 비교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BGF하고요, 샘표 그리고 동원 FNF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주가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소폭의 반등세가 좀 전개는 되긴 했는데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는 이런 상태는 일단 아닌 상태죠.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 지금 BGF도 그렇고 샘표도 그렇고 동원 FNF도 마찬가지로요. 대체육 시장이 커지긴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적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볼 만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 런칭이 진행이 되게 되면 네. 하나의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로서 주가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요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략을 여기서 이제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대조협병 관련주들이 또 반등이 나오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인데 네.
돼지열병은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확산 일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당초 좀 빨리 좀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제 서울 이남으로까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대체육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들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는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비욘드 미트가 출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대체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흐름은 뭐 단기로 올랐던 종목들은 좀 출렁거리겠습니다만 아마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멈추거나 내지는 또 꺾이거나 할 때는 이러한 어떤 대체육 관련들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대체육 관련주는 단순하게 돼지열병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체육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네. 채식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리고 이런 그 돼지열병 같은 전염병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돼지육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체육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그 대체육 관련주는 돼지열병 테마로 불격불주하지 말고요. 네.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제네틱스, 그리고 에스텍파마, 그리고 샘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아마 중장기적으로 봐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